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얼마 전까지 겪었던 일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 6년 차 32살의 거래처 직원인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먼저 반해서 사적으로 연락을 좀 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제가 호감이었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지요. 거래처 직원으로 만났을 때도 이 사람 참 경우 있고 예의 바르다. 사람 대하는 게 여러모로 호의적이구나 싶었는데 연애하면서 느낀 건 어른들에게 참 잘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자고로 어른과 아이, 동물에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특히 아버지에게 너무 잘했어요. 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옛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남동생의 추억도 들려주곤 했는데 아버지에게 사랑 듬뿍 받고 자라 자기 동생한테도 달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랑 데이트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드실 간식도 자주 사갔고요. 제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얘, 시댁에 너무 잘하는 남자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로 저에게 조언했지만 그러기엔 아직 본 적도 없는 저희 부모님도 잘 챙겼거든요. 자기 아버지 간식 사면서 저한테 갖다 드리라고 우리 부모님 간식도 같이 사주고 그랬어요. 저한테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죠. 인연을 꽉 채워 만났을 때쯤 우리는 당연히 결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릴 타이밍을 잡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다음 주 주말은 다 되실 거고 엄마는 상관없을 것 같고. 어? 어머님이 계셨어? 말해놓고 저도 너무 놀랐어요. 바로 사과를 했죠. 미안해. 자기가 하도 아버지랑 남동생 얘기만 해서 어머님이 안 계실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했나 봐. 미안. 아니야.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엄마랑은 진짜 많이 안 친해서.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동안 가족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눈 정도지 상호 가족 관계에 소개를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저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걸 1년 만에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보통 아들들은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고 따르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엄마랑 안 친하다고 싶더라고요. 약간의 물음표를 띄운 채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두 분 부모님은 말이 좀 없는 타입이셨고 남동생 성격이 밝고 좋더라고요. 우리 쑥맥 형 누가 알아보고 연애하나 했더니 형수님이 딱 봐도 똑 부러지시네요. 저희 형 잘 부탁드립니다. 임마, 누가 누굴 부탁해. 너는 너나 잘 챙겨. 얼마 전에도 동기한테 프로젝트 뺏겼다며. 아이 형,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해? 나중에 들어보니 남동생 성격이 좀 남 퍼주는 거 좋아하고 착해서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성격이 둥글둥글해 보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남동생과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입을 여셨어요. 똑 부러지는 게 아니라 여우 타입일 수도 있지. 우리 아들은 무뚝뚝하니 진중에서 먼저 들이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가씨가 우리 아들 꼬셨지? 와, 분위기 진짜 갑분싸. 완전 싸해졌습니다. 아버님은 헛기침만 킁킁하셨고 두 형제는 빨개진 얼굴로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달싹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잽싸게 말을 꺼냈죠.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먼저 연락했어요. 저 밥 좀 사주라고. 잘생겼지, 친절하지. 놓치기 아깝더라고요. 두 형제의 표정은 다른 의미로 일그러졌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부끄러워서 남동생은 못 들을 걸 들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어머님은 그런 제 대답이 못마땅하다는 듯 입을 다무셨지만 이번엔 아버님이 구원투수로 나서주셨습니다. 인사 다 나누었으면 식사하자. 다들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죠.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뭐 당연한 건 아니지만 보통 예비 시어머니들이 밥을 차리시잖아요. 근데 딱 봐도 배달시킨 음식들이 접시에 담겨 있더라고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남동생이 또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곳에서 시켰어요. 형수님 해산물 좋아하신다면서요? 여기 회 진짜 신선해요. 드시죠? 맛은 정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도 이상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아버님이 얘기를 하면 두 아들은 맞장구를 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어머님이 입을 여시면 두 아들 모두 입을 꾹 다물고 밥이나 먹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좀 눈치 없는 타입인 것 같긴 했어요. 밥 먹는 내내 난 해물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가씨 때문에 우리 집 식탁에 오랜만에 해물이 올라왔네. 라든지 에이, 예쁜 척 하지 말고 팍팍 먹어. 어른들 앞에서는 예쁜 척 깨작거리지 말고 팍팍 먹어야 예쁨 받지. 같은 말을 하면서 저에게 계속 꼽을 줬어요. 성격 같아선 그때마다 받아치고 싶었지만 그래도 결혼할 집에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첫날부터 성질 보여주는 건 좀 아니지 싶어서 참았죠. 물론 남자친구가 알아서 커버를 쳐주긴 했습니다. 여기 밑반찬이랑 드세요. 누가 봐도 잘 먹고 있는데요. 이 사람 알아서 잘 먹으니까 어머님이야말로 팍팍 드세요. 든든했어요. 하지만 제 편이 되어주는 게 고마운 거랑은 별개로 이상한 점도 궁금한 점도 많았죠. 식사가 끝나고 다과 타임을 가질 때도 어머님은 눈치 없는 말을 계속 쏟아냈고 아버님과 두 형제는 무시하기 바빴어요. 아무리 좀 이상한 말을 해도 자기 엄마인데 부인인데 왜? 의문의 시간이 흐른 후 집에 가던 길 남자친구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길래 그 길에 궁금한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랑 사이가 왜 안 좋아? 나 솔직히 오늘 좀 이상했어. 혹시 이것 때문에 결혼하기 좀 그래? 아니, 뭐 그건 아니야. 솔직히 어머님이 좀 기분 나쁜 말 많이 하셨지만 자기가 다 막아줬잖아. 그거 보곤 좀 든든하긴 했는데 나는 자기가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그러는 게 너무 좋았거든. 근데 어머님한테 유독 쌀쌀 맞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찝찝해. 솔직히 말해주면 좋겠어.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 듣고 결혼 안 하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 안 해주면 좋겠어. 너무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걱정 말고 일단 말해보라고 했죠. 뭐든지 내가 듣고 판단하겠다고. 남자친구는 몇 년에 걸친 긴 얘기를 풀어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모든 걸 알게 된 건 13년 전 입대 바로 직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번화가에서 친구들과 입대 고별주를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대요. 그러다 집 가까이에 있는 극장이 눈에 띈 겁니다. 술도 취했고 입대를 앞둬 기분도 좀 감성적이 되어서 심야 영화나 하나 보면서 술 깨고 들어갈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혼자 들어간 영화관에서 보고 만 겁니다.
웬 낯선 아저씨와 팔짱을 끼고 있는 엄마를. 처음에는 아버지 출장날 아닌가란 생각으로 다가갔는데 가까이 갈수록 아버지가 아니었대요. 처음에는 취해서 잘못 보고 있나 했는데 볼수록 정신이 또렷해지더랍니다. 황당해서 엄마를 부르지도 않고 팔부터 잡았는데 엄마가 기절할 듯 놀랬대요. 그때 확신이 딱 들어서 그대로 엄마 팔을 잡고 집까지 온 거죠. 아버지는 출장하고 남동생은 이미 잠들어 조용한 거실에서 모자의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뭐해요? 바람 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잘못했다. 네 아빠한텐 비밀로 해줘. 피셨다는 거네요. 아버지한테 말할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발 비밀로 해줘. 한 번만 더 걸리면 안 봐주고 이혼한다고 했단 말이야. 한 번 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시고? 아니, 그게... 한 번에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2개나 알게 된 남자친구는 다음날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를 붙잡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어제 다른 남자랑 영화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심야에.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이런 일 있었어요? 아버지는 큰 한숨과 함께 5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으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고3이 되기 전에 네 엄마가 친구 남편이랑 바람이 났다. 나도 네 엄마 친구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네 엄마 머리채 잡아서 알게 됐다. 그때도 2 아들 걱정이 앞섰던 아버지는 애들이 하교하고 집에 오기 전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어머님과 어머님 친구를 밖으로 이끌었고 거기서 모든 사실을 듣게 되었죠. 부부 동반 동창회에서 눈이 맞아서 거의 반년을 불륜관계로 지내온 사실, 친구들과 곶돈으로 2박 3일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던 게 알고 보니 친구 남편과 함께 다녀왔다는 사실, 이래저래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하고 다신 안 보고 싶었지만 큰아들이 곰 수험생이라는 점이 아버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께 앞으로 가정에 충실할 것을 단단히 약속받고 어머니를 용서했죠. 그리고 5년 후 큰아들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고 3살 터울의 작은 아들이 수험생인 이 시점에 어머님은 한 번 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던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이번에는 작은 아들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참기로 했대요. 제 남자친구한테도 네 동생 시험 망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그냥 비밀로 하자. 이렇게 말하셔서 제 남자친구도 차마 동생에게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자기는 군대에 가기 때문에 비밀을 말할 기회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남동생은 예민한 수험생답게 엄마 아빠 사이의 냉기를 눈치채고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대요. 하지만 그게 엄마의 2번째 바람이었던 건 차마 생각하지 못했고 대학생이 된 후에서야 휴가 나온 형에게 진실을 들을 수 있었죠. 그때 남동생은 대학교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서 셀프로 얹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본가에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말이죠. 엄마의 바람이 거기서 끝났으면 자기들도 너무 오랜 일이니 바보처럼 까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반년 전쯤 엄마가 어떤 모임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알아보니 그 모임이 좀 외로운 중장년의 모임이라서 3사람은 다시 찬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어머님은 나 바람 안 폈어. 그냥 친구 사귀고 싶어서 나간 거야.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새 부자가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나자 좀 의아했죠. 그럼 6개월 전에 이혼하시지 왜 아직도 안 하셨어? 남자친구는 지금껏 쉬었던 한숨 중에 제일 큰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결혼시켜야 돼서 안 하신대. 호랩이 혼자 있는 거 알면 색시들이 결혼을 하겠냐고. 결국 또 두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쯤 들으니 형제가 아버지에게는 애틋하고 어머니를 홀대하는 이유가 이해갔죠. 혹시 우리 집이 이런 집이라서 싫어? 결혼 안 하고 싶어? 저는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시집살이 없을 것 같아서 괜찮아. 어머님 좀 내 스타일 아니긴 하지만 아까 보니까 자기가 다 막아줄 것 같던데? 당연하지. 내가 너한텐 시집살이에 시옷도 못 시키게 할 거야. 진실을 다 듣고 나니 저 역시 어머님이 더 싫어졌는데 사실 밥 같이 먹으면서 저는 이미 알았어요. 바람을 2번 반이나 핀 시어머니가 아니었어도 저랑은 안 맞았을 거라는 걸. 아무튼 그래도 저는 남자친구를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신혼집은 시댁과 거리가 있었고 시어머니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막아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금껏 티내진 않았지만 저도 당하고 사는 성격은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인사를 하러 들린 날, 우리 애는 얼굴이 홀쭉해졌는데 너는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인다. 신혼여행 가서 남편 고생시킨 건 아니지? 무거운 짐 다 들게 하고 그런 거 아니야? 별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시길래 저도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해드렸죠. 어머니, 제가 이 사람보다 힘센데 모르셨나 봐요. 걸음이 너무 느려서 제가 업고 뛴 적도 있어요. 힘세지는 음식 같은 것 좀 먹여서 키우시지. 그 후엔 신혼집 구경도 오셨는데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훈수를 두셨어요. 침대는 창가 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 모르니? 머리에 있는 기운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그리고 침대 맞은편에 거울 있으면 안 되는데 너는 네 키만한 거울을 갖다 놨구나. 어머, 어머니 풍수 믿으시나 봐요. 저도 완전 믿고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 문 열어놨을 때 침대발에 대각선으로 보이면 안 되고 창가랑도 닿으면 안 되고. 근데 이거 다 맞추고 가구 배치하려면 안방만 50평이어야겠더라고요. 혹시 풍수를 위해서 어머니가 해주실 거예요? 그럼 또 제가 입을 다물게 해드렸습니다. 밥 먹을 땐 또 반찬 가지고 난리, 차 마실 땐 찻잔 가지고 난리, 나중엔 이제 결혼한 지 2주 된 저한테 임신 소식은 왜 없냐는 황당한 말까지. 우리 어머니 말싸움에서 자꾸 지시면서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트집을 잡으셨어요. 솔직히 그날 하루만 그러시면 그쯤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수시로 저희 신혼집에 오시더라고요. 저희 둘 다 회사에 있어서 빈집인데도 말이죠. 있을 때 오셔도 싫지만 우리가 없는 빈집에 계시는 건 더 싫었어요. 왜 그 빈집에 들어가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말에 저희 집에 찾아온 어머님을 붙잡고 물었죠. 어머님, 저희 집이 어머님 집이랑 가깝지도 않은데 먼 길 안 불편하세요? 평일에 저희 없을 때도 오시고. 엄마가 아들 집, 시어미가 며느리 집 오는 게 뭐가 이상하니? 뭐 이상할 건 없죠. 근데 저희가 없는 빈집 들어와 계시는 건 좀 불편해서요. 네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불편해. 어머님,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어머님도 아무도 없는 빈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싫으실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내가 남이니? 남이야? 내가 니네 빈집에 있는 게 그렇게 싫으면 네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 되겠구나.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내조나 좀 해.
나 오면 밥도 좀 차려주고. 내줘요? 그럼 어머니가 월급 주시나요? 저희 생활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 퇴사하고요. 뭐?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 아니, 평일에 회사 가지 말고 어머니 밥 차려주라면서요. 그럼 어머님이 타당한 월급을 주셔야죠. 얘가 시어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버르장머리를 어디서 배웠어? 저희 엄마 아빠한테 배웠는데요. 혹시 저희 엄마 아빠 욕하시는 건가요? 슬퍼요. 그날은 헛웃음만 크게 내뱉고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를 보내고 좀 생각해 봤는데 집에서는 남편이랑 작은 아들의 무시만 받으니 그 분위기가 싫어서 자꾸만 저희 집에 오는 게 아닌가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도 자꾸 무시를 당했으니까 며느리 앞에서만이라도 권위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인 거 아닐까. 나름 그렇게 마음속 화를 회소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물론 동정은 되지 않았고요. 아니 그러게 무시당하고 살 짓을 왜 하셨담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제가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서방님이 얌전한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딱 보기에도 순둥이 같았어요. 해맑고 착한 우리 서방님, 결혼할 사람 잘 만나야 될 것 같았는데 그런 서방님과 비슷한 결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시댁에 정상적인 여자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역시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처음 밥 먹으러 왔을 때도 했던 깨작 드립을 여전히 치셨습니다. 아유, 여자도 밥을 씩씩하게 먹어야 복스럽지. 그렇게 깨작거리는 건 남자 꼬실 때나 하는 거고. 예비 동서는 순한 외모와 딱 어울리게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고 쥐구멍에 들어갈 것 같은 목소리로 네 하고는 밥을 크게 한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제가 또 못 참고 또 말했죠. 아이고, 체하겠다. 먹고 싶은 만큼 먹던 대로 먹어. 시어머니가 부들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린 양이 당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예비 동서는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위험 찾기 분풀이 대상이 된 예비 동서와 그런 동서를 지키는 저,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다가 식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난 후 서방님이 저에게 넌지시 부탁을 했어요. 형수님이 너무 귀찮지 않으시면 결혼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 엄마가 이리저리 참견할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저는 당연히 성심성의껏 두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동서가 될 이 아가씨가 너무 순하고 착하다는 걸 알게 됐죠. 벌써부터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걱정되었습니다. 내 말 진짜 잘 들어. 시어머니가 막 동서 데리고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고 그럴 거야. 그래도 그냥 싹 무시해. 무지개 반사 이런 느낌으로 흘려들어. 알겠지? 이 집에 시어머니 편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대충 들어서 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니, 누군들 상상이나 하는 일이겠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리고 바람 미수. 바람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니 바람 미수 맞잖아요. 아무튼 서방님 부부는 결혼 준비를 착실히 해나갔는데 남편 입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마무시하게 속상한 얘길요. 뭐? 서방님이 사기를 당해? 그 부동산 친구. 뭐? 10년지기 친구라고 하지 않았어? 와, 쓰레기네 그거. 어떻게 사기친 건데? 그 친구가 부동산 하니까 괜찮은 전셋집 알아봐달라고 했나봐. 집 가봤는데 괜찮고 그래서 두 사람이 냉급 계약하겠다고 했지. 그래서 계약서 쓰고 바로 입금했는데
이 친구가 잠수를 탔대. 집주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전세금 먹고 튀었네.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서방님은 어떻게 하신대? 일단 신고는 했고 신혼집은? 아마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자기네 어머니 동서 잡아 먹을걸? 나도 그게 걱정이야. 얘는 얘가 물렁해서 엄마랑 재수씨 중재도 못할 것 같고. 중재할 필요가 없을걸? 애초에 동서가 자기네 어머니한테 대들 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 그대로 다 당하고 살해라. 그래서 말인데 혹시 고민하지 말고 말해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우리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이 조금씩 도와주셔서 여유 있게 남긴 돈이 있잖아. 그리고 아버지도 조금 보태주실 수 있다고 하거든. 그래, 그러자. 다 듣지도 않고? 뭐 그 돈 서방님 빌려주자는 거 아니야? 어차피 전세로 들어갈 거 아니야. 나중에 전세 뺄 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돈 못 받을 일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그 집에 신혼부부 살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되겠어? 진짜 괜찮아? 나는 서방님 부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진짜 미안한데 자기네 엄마가 그 어리고 착한 애 괴롭히는 것도 싫어. 누군가에게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못 보겠어. 남편은 고맙다고 연신 제 손을 잡았지만 뭐 저희 손해보는 짓은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지옥까지 따라갈 거라고 그래. 그렇게 서방님과 동서는 무사히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단 작은 집이었지만 두 사람은 만족했죠. 뒤늦게 이 집을 하는데 저희가 돈을 좀 보탰다는 사실을 들은 시어머니는 또 저에게 난리를 쳤습니다. 너는 그럴 여윳돈 있으면 나한테 효도나 좀 하지. 얘들이야, 우리 집에서 살면 되는 걸. 나 여행이나 좀 보내줘.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안 하니 더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너 돈 가진 것 좀 더 있니? 나 여행이나 좀 보내줘라. 아니면 침대 좀 바꿔줄래? 생각해보니 올 때 예단 딱히 안 했던 거 그거 지금 침대로 하면 딱 좋겠다. 어머, 그때 양쪽 다 안 했잖아요, 어머님. 그럼 어머님 아들한테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침대 사주라고 할까요? 그럼 다시 쌤쌤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또 한껏 성질을 부리다가 가셨죠. 착한 서방님과 동서가 그 집에 안 들어간 건 다행이었지만 사실 저는 그 신혼집이 시댁 근처라는 게 좀 걸렸어요. 시댁에서 떨어진 우리 신혼집에도 그렇게 자주 왔던 시어머니인데 이 집은 오죽할까 싶었죠. 만약 어머님이 자주 오시면 꼭 나한테 말해. 그거 다 들어주고 있지 말고. 그런데 딱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그 버릇을 고쳤나 보다 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망각한 채 말이죠. 아버님 생신이라 온 가족이 모인 날이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엊그제 먹었던 그거 맛있던데 여기서도 시킬 수 있니? 아, 네. 가까워서 시킬 수 있어요, 어머님. 그럼 그것 좀 시켜봐라. 네? 방금 밥 드신 거 아니에요? 다 너네 좋아하는 것만 있었잖니. 나도 내가 맛있는 것 좀 먹자. 동서, 엊그제 여기 왔었어? 아니, 내가 갔지. 얘는 너랑 다르게 날 환영해 주거든. 동서 출근 안 하고? 얘 3교대잖아. 있을 시간에 가지. 나중에 동서를 따로 불러 얘기해보니 간호사인 동서가 나이트 근무거나 휴무일 때 신혼집에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서방님 없는 날만 쏙쏙 골라서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럼 동서는 낮에는 시어머니 상대하고
출근해서 환자들을 돌보는 거였어요. 와, 나라고 생각하면 너무 열받는 거예요. 주말엔? 주말에도 가끔 오세요. 그이가 당직인 날에는요. 서방님도 직업 특성상 한 달에 2-3번은 주말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날만 피해서 동서를 괴롭히러 가다니 정말 계획적으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들어보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살림 잔소리는 물론이고 고급 음식 시켜달라는 건 기본. 어떨 땐 둘이 쇼핑도 하러 갔다더라고요.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 효도해야 되는 거라면서 옷도 몇 벌 얻어 입었고요. 좋은 시어머니면 당연히 뭐라도 해드리고 싶죠.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도 아닌데 사달라고 강요했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나 부르라고 했는데 왜 안 불렀냐고 하자 이 착각 빠진 동서는 형님도 일 바쁘신데 더 이상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요. 답답한 소리 한다. 평일은 나도 출근해야 돼서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주말이나 이럴 때 또 오거나 동서 불러내면 날 불러. 내가 갈게. 항상 감사해요, 형님. 저희 친언니보다 더 든든하고 감사해요, 진짜. 뭐 딱히 의지가 되고 싶던 건 아니고 제 성격이 그런 거였는데 그 후로도 동서는 저에게 고민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착해에 빠져서 시어머니 왔다는 소식은 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에게 조카가 생긴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한 거였죠.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직 입덧이나 이런 건 없다고 해서 임신 축하 기념으로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집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서방님은 태명 고민 중이라면서 선물이 축복이 예쁨이 중에 뭐가 낫냐고 난리. 시아버님은 아직 성별도 모르는 애 이름을 벌써 고민하시면서 동서가 움직일 때마다 조심해야 된다면서 걱정스러운 눈을 하셨죠. 시어머님만이 또 이 기쁨을 함께하지 않았죠. 임신한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는 건데 다들 유난이구나. 캐릭터 참 특이하시죠? 저한테는 왜 임신 안 하냐고 수시로 잔소리하시더니 동서한테는 임신했다고 유난 부리지 말라니 거기까지 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한 소리를 더 얹었어요. 뭐 괜히 입덧이다 뭐다 그런 걸로 내 아들 괴롭히지 말고 알아서 챙겨 먹어. 또 싸해진 분위기에서 서방님이 한마디 했어요. 헐, 아이 나 그런 거 완전 해보고 싶었어. 새벽에 귤 사러 가기 미션, 여름에 딸기 구하기 이런 거 예능 프로그램 찍는 기분 아닐까? 이 녀석아, 그게 다 개고생이지 뭐야. 알았지? 애 귀찮게 하지 말고 임신 유난 떨지 마라. 결국 시아버지가 한 소리 하셨죠. 거축할 일엔 축하나 합시다. 시어머님은 입을 삐죽이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희는 남아서 태명과 아이 이름으로 또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죠. 제 오지랖 넓은 성격 특성상 또 조금 안쓰럽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론은 똑같았어요. 그러게 욕먹을 일을 왜 하셨지만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시든 며느리들한테 이러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날은 태명을 선물이로 결정짓고 나서야 각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동서는 육아휴직하고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이 바빠서 한동안은 신경을 쓰지 못했죠. 그러다 좀 여유가 생겨서 모처럼 쉬어볼까 하고 휴가를 낸 어느 날 문득 왠지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서 점심만 먹고 발걸음을 서방님 집으로 돌렸어요.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현관문이 안 닫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짝! 아니 글쎄 우리 순댕이 착하디 착한 동서가
있는 힘껏 시어머니 뺨을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입을 앙 다물고 온몸에 힘을 준 모습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동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크게 뺨을 맞은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면서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내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이게 맞나? 헛것을 보고 있나? 별 생각이 다 들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넘어진 상태로 저를 발견했어요. 아이고, 며느라, 얘가 날 죽이려고 한다.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나한테 바람핀 거 들통나서 이렇게 나 좀 살려줘. 순간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천사의 탈을 쓴 악마였나? 나한테 보여준 모습이 다 거짓말인가? 속으로 이런 생각 저런 추측을 다 하고 있자니 시어머니가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얘가 바람을 폈어. 이 애가 내 아들 애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한테 그걸 들켜서 이렇게 날 죽이려고. 그때 동서가 찢어질 것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좀 닥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어머나, 천사의 탈을 쓴 악마가 맞았던 건가? 우리 동서가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다니. 하지만 저는 침착해야 했죠. 일단 넘어지면서 다친 것 같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머님은 일단 저랑 병원 가세요. 그리고 와서 얘기하자, 동서. 일단 진정 좀 하고 있어. 동서는 고개 떨구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죠. 가는 길 내내 어머니가 계속 우는 소리를 하셨어요. 네가 정말 날 구했다. 너 아니었으면 저 못된 것이 나를 죽였을 거야. 나 정말 무서웠다, 얘야. 어머니가 치료를 받는 동안 시아버지에게 연락해서 병원으로 오시라고 하고 저는 동서에게 바로 갔습니다. 동서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울면 애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일단 물 한 모금 마시고 진정 좀 해봐. 저는 최대한 동서를 진정시킨 후 이유를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뺨을 친 이유를요. 동서는 너무 많이 울어서 힘들어하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쭉 털어놨죠. 제가 이모가 만든 묵사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임신했을 땐 새콤달콤한 게 최고라고 묵사발을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이모가. 그걸 사촌 오빠가 갖다 줬거든요. 차가지고. 사촌 오빠가 가려는 순간 어머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오빠랑 절 보시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죠. 너 뭐야? 너 바람 피니? 이 남자 누구야? 저희 사촌 오빠가 성격이 진짜 욱하거든요. 시어머니 성격 뻔히 하니까 같이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촌 오빠를 보냈어요. 안 가려는 거 제발 그냥 가라고. 그게 날 도와주는 거라고요. 겨우 오빠 보내고 다시 저희 사촌 오빠고 이모가 만들어준 묵사발 가지고 와준 거다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네가 바람 피고 있던 거 모를 것 같아? 소리를 치면서 묵사발통을 던져버렸어요. 그제야 부엌에 쏟아져 있는 묵사발과 굴러다니는 빈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뺨을 때린 거야? 아니에요, 형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냥 울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저희 사촌 오빠라고. 근데 가족인데 왜 안 닮았냐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야, 바람을 펴도 양심이 있어야지. 바깥도 아니고 집에 바람 상대를 들여? 이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 대목에서는 좀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밖에서 바람을 피셨구나 싶어서요. 동서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 시어머니가 멋대로 오해하고 난리를 친 건 맞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바람을 2번 반이나 폈으니 다른 여자들도 바람을 필 거라고
인식하는 것이 그럴 법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릴 이유는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계속 싸우다가 때린 거야? 아니요. 저는 그냥 계속 오해라고 말씀드리면서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지금 이 뱃속에 있는 애도 내 손주 아니지? 저 새끼 애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 무슨 그런 말을 하시냐고. 어머님이 바람 폈다고 다른 여자들도 바람 피는 것처럼 보이냐고. 그랬더니 미친 듯이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 배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야, 너 말 다 했어? 이거 내 새끼 아니야. 죽여! 그래서 저 필사적으로 배 보호했어요. 어머님 손도 꽉 잡았죠. 근데 어디서 힘이 났는지 제 손을 뿌리치시더니 저를 확 밀었어요. 그리고 제 배를 발로 차려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어머님 뺨을 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형님이 보신 장면들 그대로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어른의 그것도 그래도 시어머니의 뺨을 친 건 100번 잘못한 일이었지만 어쩐지 네가 잘못했단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병원에 갈 사람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동서였단 사실을 깨달았죠. 동서를 데리고 항상 가는 산부인과에 갔어요. 다행히 산모가 조금 놀란 것 같긴 한데 아이에게 큰 문제는 없다고 했죠. 다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함께 집에 와서 일단 눕힌 후 난장판인 집을 치워주고 있는데 서방님이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형수님, 이게 다 뭐예요? 집에 도둑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히 말해주었죠. 기척을 느낀 동서가 방에서 나와서 저를 말렸지만 서방님이 모르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서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말했습니다. 당연히 서방님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찬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후로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얘기를 다 듣고 나선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 목적지가 어딘지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퇴근했으면 집으로 가지 말고 시댁으로 가라고 했죠. 저는 아직도 떨고 있는 동서를 꽉 안아주면서 남편과 서방님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4시간쯤 흘렀을까요? 남편이 서방님과 함께 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오늘 밤을 잘 보내야 된다고 말하고 남편과 우리 집으로 향했죠. 남편에게 들어보니 서방님이 집을 아주 뒤집어 놨더라고요. 엄마, 아니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네요. 어떻게 제 와이프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뭐가? 네 마누라가 바람 폈다. 내가 너 구해주려고 한 건데 뭐가 문제야? 그 애, 네 애 아닌 것 같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 형, 저도 아는 분이라고요. 결혼식 날 우리 봉투 받아주던 사촌 형님이라고요. 그럼 사촌 오빠랑 바람 피나 보지. 둘이 얼마나 다정하게 있었는지 아니? 미친 거야 이건. 엄마 진짜 미쳤어요? 뭐라고? 이게 여우한테 눈이 돌아선 나준 엄마도 못 알아보고 짐승 새끼가 따로 없구나. 말 잘하셨네요. 낳아주기만 하면 엄마예요? 엄마 우리 학창시절 내내 다른 남자랑 바람 피느라 우리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엄마가 남자에 미쳐서 다른 여자들도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엄마가 그 모임 나간 거 알았을 때부터 아, 이제 내 엄마 아니다 하고 살긴 했는데 이제 진짜로 우리 엄마 하지 마세요. 다신 제 얼굴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저 이 여자 있는 동안 집에 안 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죽이려고 한 사람 얼굴 못 봐요. 이 자식아 어딜 나가? 당장 다시 안 들어와? 그렇게 서방님은 집 밖으로 나갔고 우리 남편은 분노 때문에 손을 벌벌 떠는 서방님 대신 차를 운전해서 동생 부부 집에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착한 사람들이 화나면 진짜 무섭다더니 서방님도 동서도 화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참고 살았던 것도 크겠죠. 뒤숭숭한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시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집에 좀 올 수 있겠냐고요? 집이 불편하면 밖에서 만나자고 하셨죠. 아버님이 제일 먼저 꺼낸 말은 이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못났던 것 같다. 그때 그냥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너네 위안답시고 큰일 피했다가 아주 큰 화가 돼서 돌아왔구나. 우리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모든 건 엄마 잘못이죠. 시아버지는 이혼에 대한 뜻을 아주 강경하게 밝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노발대발했죠. 이제 와서 이혼? 나 한창 젊고 예쁠 때 그때 이혼해주지. 이제 와서? 절대 못해줘. 나 뭐 먹고 살으라고. 당신에겐 최후의 양심이라는 게 없구만.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죽이려고 한 주제에 당신 먹고 살 일을 걱정을 해? 이혼해. 이혼 안 해주면 소송할 거야. 뭐? 집에서 살림만 하던 나한테 돈이 어딨다고 소송이야. 살림을 하긴 했어. 이 집 청소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지 않아? 그냥 조용히 이혼하자.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이 살인미수 고소도 할 거야. 참나, 내가 무슨 살인미수? 웃기지도 않네. 이혼 못해. 복중태야 살인도 인정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든. 나한테 갑자기 왜 이래 진짜. 그동안 잘 넘어갔잖아. 그게 내 인생 최악의 후회야. 그때 당신이랑 이혼하고 아이 꼴 안 봤어야 했어. 맞아. 당신이 다 용서해줘서 버릇 잘못 들인 거잖아.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이혼 서류만을 조용히 내밀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 못 해준다면서 몇 날 며칠 악을 썼지만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죠. 그래도 시아버지가 마음이 여려서 아주 작은 방 하나를 얻을 수 있게 해줬죠. 거기서 조용히 사는 듯 싶었습니다. 동서는 예쁜 여자아이를 무사히 잘 낳았어요. 그렇게 또 몇 개월이 흘렀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저희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얼굴을 보고 질색하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죠. 아들아, 내가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있다. 그래도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주부로 오래 살아서 일할 게 없어. 당분간만 너네 집에서 신세 좀 지자.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냉정한 현실에서 쉽게 일을 구할 수 없었겠죠.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했으니 저희 집을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낳아준 어머니라고 고민하는 남편에게 제가 말했죠. 괜찮다고. 대신 진짜 당분간이라고요.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일자리도 구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 뽑는 곳이 없니? 식당 일도 구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 이때 솔직히 저는 좀 놀랐어요. 식당 일 같은 건 쳐다도 안 볼 것 같았는데 말이죠. 의외로 철이 들어가고 있나 싶었죠. 그렇게 어머님의 저희 집에서 밥을 해결한 지 2달쯤 흘렀을 때 저에게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2개월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심장이 정말 세게 뛰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아버님, 서방님 부부에게 이 소식을 알린 후 축하도 두둑이 받았습니다. 그때처럼 임신 축하 파티도 열었어요. 우리 아이 태명은 예쁨이었습니다.
그렇게 몸조심하며 뱃속의 아이를 키워가던 어느 날 방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란이라 의아해서 거실로 나가봤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싸우고 있었어요. 어머니, 말 다 하셨어요? 아니, 그렇잖니. 몇 년간 노력해도 안 생기던 애가 갑자기 너무 잘 들어선 거 아니야? 왜 나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 제가 엄청 늦게 들어오고 그랬었잖아. 그거 저 사람 프로젝트 때였다고 몇 번을 말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프로젝트인지 뭔지 알게 뭐야. 얘, 나중에 애 낳으면 친자 확인부터 해라. 혹시 모르잖아. 알만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났어요. 단 남편은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엄마가 딱 그 짝이네요. 제가 뭘 기대하고 엄마를 받아줬는지 모르겠어요. 제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다신 오지 마세요. 앞으로 저희 가족 찾아오시 마시고 그 좋아하는 다른 남자 꼬셔서 살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남편은 어머님을 밖으로 끌어내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모든 가족과 손절을 당하게 됐죠. 이게 바로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얘기고요. 저는 임신 막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소식은 그 후로 듣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인간인지라 누군가의 자식인지라 조금 신경이 쓰여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떤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는 말, 낳아줬다고 다 대접받아야 할 부모는 아니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애써 잊어보려고 합니다. 다만 나만은 내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이 사연을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모두 상식 안의 가정 속에서 부모님과 사이좋은 가족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